수직 이착륙기를 제외한 항공기들의 공통점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길이만큼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군함이기 때문에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해군에서는 비행 갑판에서 원활하게 뜨고 내리기 위해 캐터펄트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캐터펄트의 역사는 항공모함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무게추를 이용해 가속한다던가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과도기를 거칩니다. 캐터펄트는 새총과 같습니다. 새총은 돌멩이를 날려보내지만 캐터펄트는 항공기를 발사하는 거죠. 캐터펄트는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화약식, 유압식, 증기식, 전자식 캐터펄트가 존재합니다. 먼저 화약식 캐터펄트는 실린더 내에서 화약이 폭발하면 와이어와 연결된 사출기가 항공기와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화약식 캐터펄트는 부피가 작았기 때문에 포탑으로 갑판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전함이나 순양함 등에 장비하기 유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 정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전간기와 2차 세계대전에 건조된 군함들은 대부분 화약식 캐터펄트를 장착했고, 여기서 수상기를 사출해 정찰을 하거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지요. 이 수상기들은 임무를 마치면 모함 주변 해상에 착수하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려 다시 캐터펄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대표적인 군함으로는 영국의 무장상선인 캠쉽과 일본의 토네급 항공순양함입니다. 전자는 독일 잠수함 위협에서 잠수함을 물리치기 위해, 후자는 정찰 및 폭격 임무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화약식 캐터펄트를 더 발전시켜 2세급 항공전함과 같은 물건을 만들기도 했지요. 그러나 화약식 캐터펄트를 항공모함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마치 포탄을 쏘듯 항공기를 사출하는 방식이기에 항공기 발전에 따라 점점 무거워질수록 더 큰 화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린더의 크기는 더 크고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가속도를 버티지 못해 부상을 입는 파일럿들도 속출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로켓 추진식 캐터펄트도 고안했지만 추력 조절이 어려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며 추력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한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유압식 캐터펄트는 유압 펌프로 실린더의 유압을 흘려보내면 피스톤은 밀려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피스톤과 연결된 항공기가 가속됩니다. 유압식 캐터펄트의 핵심은 유압 펌프를 이용해 가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화약식 캐터펄트와 비교해 사출시 조종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은 항공기나 임무에 따라서 다른 힘으로 사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의 경우 가볍기 때문에 힘을 줄여 부담을 줄였고, 공격기의 경우 폭탄 등을 장비해 무겁기 때문에 캐터펄트의 힘을 더 많이 보내 사출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HMS 아크로열에 처음 도입되었고 후에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에도 장비되었습니다. 이런 선진적인 설계를 지켜본 미국 또한 곧바로 유압식 캐터펄트를 앞다투어 도입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건조가 진행되고 있던 에식스급 항공모함은 서둘러 이 유압식 캐터펄트를 도입하는 건 물론 기존에 있던 항공모함도 유압식 캐터펄트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사라토가, 엔터프라이즈가 유압식 캐터펄트를 개수받았고, 이후 진수되는 모든 미 항공모함들은 유압식 캐터펄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캐터펄트 덕분에 항공기와 임무에 상관없이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었으며 단시간에 보다 많은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모함이 전술자산이 아닌 전략자산으로 발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프로펠러 항공기가 아닌 제트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엔진 덕분에 훨씬 무거워져 랜딩존도 넓게 필요해졌고, 캐터펄트 또한 더 강력한 출력으로 항공기를 가속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항공모함들은 제트기를 운영하기에는 비좁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제트기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모함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입니다. 기존 일자형 항공모함 갑판에서 경사 갑판을 처음 도입해 이함 코스와 착한 코스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유압식 캐터펄트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캐터펄트를 개발했는데요. 압축된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준비된 고압 증기를 실린더에 방출하면 항공기의 노즈힐과 연결된 셔틀도 함께 움직이며 항공기를 가속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기존 캐터펄트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었기에 30톤이 넘어가는 항공기도 문제없었습니다. 이 방식을 증기식 캐터펄트라고 하며 현재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모두 증기식 캐터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대 항공기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가이며 무겁기 때문에 자체 추력으로 항공 갑판에서 이륙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처럼 스키 점프대를 설치하고 자체 추력으로 이륙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무장도 가벼워야 하고 연료도 최소한으로 채워야 하는 등 전술적으로 제한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캐터펄트의 존재가 필수이지요. 그래서 현재 항공모함의 캐터펄트는 항공모함 기술 중 가장 핵심 기술이며 미국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증기식 캐터펄트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증기압을 견디기 위해 실린더가 튼튼해야 하고 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셔틀과 레일 사이의 공간을 단단하게 조이는 실링 기술이 필수 불가결이죠. 하지만 모든 기기는 쉽게 물에 부식되기 때문에 실린더에서 증기가 새면서 제대로 된 출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을 콜드캣이라고 부르며 항공기는 실속으로 수면에 처박히게 되죠. 이에 차세대 항공모함은 더 이상 증기식 캐터펄트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차세대 캐터펄트를 개발했는데요. 바로 전자식 캐터펄트입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와 같은 선형 유도 전동기를 이용하여 가속시키기 때문에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에 있던 콜드캣도 벌어지지 않고 증기식과 비교해 부피가 작고 간단하기 때문에 정비 용이성도 높죠. 증기식에 비해 30% 더 높은 힘을 낼 수 있으면서도 전압을 조절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증기식 캐터펄트보다 더 세밀한 힘 조절이 가능하지요. 전자식 캐터펄트는 현재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과 푸젠급 항공모함에 설치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팡급 항공모함에도 전자식 캐터펄트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항공기 발전에 따라 캐터펄트는 화약식, 유압식, 증기식, 전자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미래에는 또 어떤 캐터펄트가 등장하게 될까요?